네, 서울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공공님, 실반님, 달님, 소조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번 새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황대한입니다. 원래 일은 연기 쪽을 하고 있고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황대한으로 네, 가시나요? 대한으로 제 이름으로 대한님. 하겠습니다. 네. 대한님. 네. 우리 선배님들께서 네. 지금 떨리신다고 하시는데 연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연기 전공이시니까. 그럼 본인은 지금 연기하고 네. 있는 연기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 뭐 소주님 한마디 해주실 거 없어요? 저는 처음 녹음했을 때 아시잖아요. 네. 저는 웃음소리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맞아요. 주먹을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 있네. 그때 무슨 말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쵸? 그때. 다 그렇죠. 달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는 근데 사실 별로 원래 걱정도 안 하고 긴장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냥 뭐 편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 거의 2달 넘게 녹음을 안 하다가 중간에 행사가 있긴 했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볍게 나누고 답 없는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고 10개 회차 동안 초반 6개는 일단 좋은 뭐뭐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황 토크 안 하나요? 근황 토크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뭐 특별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 자랑하려고 네. 그 최근에 RSVP라는 프랑스 가죽 브랜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남동에 그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상품 혹시 사진 다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그거 보면은 상품 진열된 진열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구니 아닌가요? 네, 그거 그냥 플라스틱 바구니예요. 그쵸? 네. 플라스틱 바구니로 진열장을 만드셨더라고요.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게 RSVP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건데 네. 프랑스에 있는 파리 매장을 가도 그 프랑스산 플라스틱 바구니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 제품이 좀 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DP에서 그런 키치한 요소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장 얼마 동안 거기 있는 건가요? 총 3개월 정도 해서 이제 12월 29일에 마감입니다. 이거 PPL 아니죠? 아니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과 31일에 저는 가서 철거를 이제 진짜요? 네,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다른 분들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달님 또 그 다른 팟캐스트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맨시티 팬으로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서울살롱하고는 엄청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가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가서도 또 다른 결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다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항상 맨시티 팬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놀고 그랬는데 다른 팀 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질문도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을 나한테 감히 한단 말이야? 이런 조금 공격적인 질문들 이제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토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싸우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네, 재밌게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실바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게 방송용 단어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지리는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저 얼마 전에 사실 실바님이 뭐 먹을 걸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장염
절정기이어. 그때는 약간 절정을 지나서 이제 약간 해소 단계여가지고 알고 싶지 않은 휴식이. 정보. 네. 너무 TMI 알고 싶지 아닌가요? 않네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아, 못하겠어요. 맞아. 아쉬웠네요.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아, 소조이님 뭐 특별한 거 있으셨나요? 저요? 저는 딱히 없고 얼마 전에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고양이에요. 집고양이인데 잘 무는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 데일밴드를 붙여주셨거든요. 반창고를. 네. 근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양이한테 물렸을 때 반창고를 절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공기가 통해야 된대요. 병원은 안 가도 돼요? 델밴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봤는데 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 살아계신 걸 보니까 아, 예. 뭐 생명에 지장은 없고 네. 그 반창고 붙인 자국이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것만 좀 지금 좀 가렵네요. 그거 말고 신기하네. 근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소조이님 오늘 목소리가 좀 쉬신 것 네 같아요. 맞아. 감기가 좀 오래 가가지고 아. 지금 요즘 감기 많더라고요. 네. 폐렴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고양이한테 물려서 그런 거 아니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재난 영화 같은 말씀이시죠? 주사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긴 네, 하겠네요. 내일 한번 가보든지 뭐 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방송 초반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거든요. 대한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평범하게 무난하게 순탄하게 그냥 일하면서 네, 시간 날 때 카페 다니고 그러고 주로 어느 동네에 다니시나요? 일하는 쪽은 한남동이고요. 음. 네, 뭐 요즘은 연남동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액션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냥 토크는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한 주제당 6개의 질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또 저희가 질문이 초반에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는데 다시 질문이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생각 좀 되던가요? 옛날처럼? 달리면 어떠셨나요? 일단은 질문이 다시 생기니까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제시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평소에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자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약간 더듬어 봤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한 유치원생? 막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10살 미만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자기 전에 그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뜰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초등학교 조금 더 지나서 한 10살 조금 넘고 그때쯤에서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새삼 내가 되게 소모적인 물리적인 어떤 형체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 뭔가 되게 이상하고 괜히 막 내가 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이 계속 막 흐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제가 태생적 쫄보? 그래가지고 뭔가 나의 안위가 굉장히 그때부터 걱정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형체 안에 갇혀 있다 이런 거는 보통 영화에서 인공지능들이 하는 생각 아닌가요? 이것도 뭔가 네. 직업병인가요? 근데 공공님이 그 달님이 뭘 말하든 그쪽으로 이렇게 약간 보시는 것 같은데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네, 지금 프레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재밌어요. 그렇고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 별로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 그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거든요. 스쿠터?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타다가 죽으면 저는 그 정도의 되게 가벼운 주제? 가벼운 죽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소조이님은 평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왜 예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사라진다면 네네. 했던 그런 주제를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신 분들이 저를 되게 동정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어떤 의미로? 뭔가 제가 뭔가 좀 주변에 동생도 그렇고 뭔가 되게 처연하게 뭐 아무렇지 않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랬었다고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네.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당장 내일 죽어도 별로 삶에 미련이 없는 그런 바탕으로 가진 게 되게 많대요. 그런 경우가. 근데 전 꼭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죽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죽는지가 무서우니까 고통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뭐 크게 뭐 생각을 깊게 말고 할 건 없고 그냥 당연하게 언젠간 죽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있죠. 되게 저희 할머니 같은 생각이에요. 뭐지? 할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아, 하시거든요. 그래요? 실바님은 평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가까운 지인이 죽은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신문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곧 환갑을 앞두고 계시고 나이를 이제 점차 먹어가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다기보다는 살아 계실 때, 살아 있는 동안 이런 말을 좀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뭔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상상을 했을 때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그냥 생각 안 하려고 괴로우니까 그런 경우가 큰 것 같긴 하네요. 공공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실바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친구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감정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되게 진짜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이제 나랑 같은 정도의 시간을 살던 친구가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좀 되게 더덥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조금 무거워지는 게 분명히 있죠. 네. 대한님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라 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또 많이 해봤거든요. 네.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해봤고 또 혼자 있을 때 휴대폰으로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적어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 아 좀 인생 헛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근데 저도 똑같이 무섭다기보다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난 이상 또 죽음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행복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다가 저 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맛있는 걸 먹다가 가게 되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되게 순수하게 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해서요? 아니면 뭐 장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지리다가 지리는 하루였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먹다가 죽으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네. 되게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은 조금 원하는 죽음 뭐 아니면 내가 만약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방식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전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한 90세 이상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게 먼저 조건이고요. 제가 가족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죽고 싶어요. 그게 먼저 조건이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한 번씩 누려보고 죽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좋은 집에도 한번 살고 싶고 좋은 차에도 살고 싶고 근데 그리고 정말로 제가 지금은 사실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결혼할 만큼의 좋아할 정말 그런 사람과 함께 죽는 게 제 꿈입니다. 같은 날에. 네. 저는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의 그 경비 아저씨가요. 저 같이 일하는데 오셨어요. 식사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나가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죽음은 좀 그렇게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실바님 말한 것처럼 가족들보다 내가 좀 더 다 가족들이 힘들게 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공공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연사에 속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죽는 날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고 그냥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 밤에 잠들면 이제 끝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판타지적이네요. 그건 쉽지 않아요. 현실이 없겠죠. 근데 그런 거 지금 사실 확인은 안 된 그 TMI 하나 던지자면 그거 있잖아요. 항암 치료 있잖아요. 네. 연명 치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그 항암 치료가 되게 암이 주는 고통보다 항암 치료가 주는 고통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일본의 어느 의사는 그 아예 그 연명 치료를 안 하는 치료를 안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면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게 죽지만 병이 치료되진 않아서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또 지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선택적 안락사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안 돼요. 진짜요? 안락사는 안 되죠. 하지만 뭐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거는 그렇죠. 가족이 동의하고 그건 내가 할 수 동의하면 할 수 있죠. 치료를 포기하는 개념은 있을 수 있죠. 연명 치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을 이렇게 미루는 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기 그런 일 생기면 절대 되게 무의미하게 연명시키지 말라고 그쵸. 그냥 그러셨어요. 그 생각이 나. 다른 분들도 그게 좀 개인의 선택에 온전히 맡겨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고통이라는 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삶이 죽음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변 가족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본인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래도 살고 싶어 해요. 네.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달님은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생각해 본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보다 진짜 1시간이라도 난 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누구나 생각하듯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후회가 없는지 아닌지를 반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네요, 다들. 그렇죠. 고통 없고. 대한님은 죽음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뭐 만약 제가 뭐 병이 있어서 막 그런 병상에 누워 있다면은 저도 따로 연명하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뭐 가족도 더 힘들고 내 자신도 더 뭔가 힘들면서 되게 초라해질 것 같아서 네. 이게 종교의 문제랑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사후에 뭔가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후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다 보면 이 삶에 미련 없으신 분도 있죠. 대한님 혹시 뭐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기독교인데 사실 뭐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집안 자체도 기독교고 부끄러운 기독교인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 부끄럽게 몰아가세요? 네, 근데 다음 질문하기 전에 지금 중간에 또 우리 원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님. 지금 방송 중간이긴 한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말할 때마다 똑같아요. 일하고 이제 요새 운동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게스트 있거든요. 저희 네. 인사 다 했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주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부터 말씀할까요? 사실 저는 죽음 후의 세계는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이제 강하잖아요. 그 문화가. 그래서 죽고 나서 뭔가 영혼이란 존재가 있기는 한가 보다. 그렇게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거겠지? 딱 그 정도? 본인에게는 그럼 죽음 뒤에 뭔가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지금 결론을 딱 짓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또? 무로 저도 돌아간다. 조금 비슷해요. 저는 죽은 다음에 뭐 세계가 있다 없다 이 고민 자체를 그냥 안 하는 주의예요. 어차피 고민해봤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잘 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죽어서 무로 돌아갈 거면은 지금 현생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하는 건 왜 하는 걸까요? 살긴 해야 되니까요. 일단 살을 하고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열심히 하되 그렇게 막 애프터라이프를 고민할 만큼의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태어난 김에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삶을 바로 로그아웃 할 수 있으면은 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삶이 즐거우셔서 안 하시려나? 전 너무 잘 즐기고 있어요. 네. 공공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 지금 삶을 열심히 사는 거는 지금 제 이제 정신에서 만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고 바로 로그아웃 할 수 있으면은 뭐 주변 정리만 되면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몇 번 해봤어요.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들 때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가볍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되게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저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그래도 이 현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가고 싶어가지고 바로 로그아웃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님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죽으면은 그냥 자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뭐라도 어떤 세계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실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유물론자여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냥 스위치가 꺼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스위치가 꺼지고 그래서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현대 철학 중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 같은 유물론 선상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근데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래도 뭔가 이제 사는 낙이나 가치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 종교가 있고 그 교리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어쨌든 사후세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은 지금 사는 세상보다는 그 사후세계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서 믿는 건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그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분들한테 무로 돌아갈 거면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그 질문이 더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사후세계 비중을 많이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면 그러다 보면 지금 삶에서 뭐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가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살다 가는 거 좀 그래도 즐겁게 신나게 후회 없이 살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요. 그 죽음 체험, 사후 체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있잖아요.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죽음 뒤에 뭔가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국내 해외 상관없이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증언이 다 비슷비슷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체로 뭐 뭔가 빛이 보이고 그 빛을 들여다 보았더니 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순간에 싹 다 보이더라. 그리고 주마등 같은. 그리고 내 육체가 죽은 내 육체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저는 그런 거가 조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죽음 뒤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긴 합니다. 소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종교가 있는데 네. 종교에게는 최대한 아끼는 편이거든요. 저는. 네네. 네. 아끼는데 일단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되게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뭐 되게 나쁜 놈들도 잘 사는 거 보면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을 든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있는 이유도 조금 그런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가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종교를 가진 이유도 개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어느 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종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전공님, 소조이님, 달님. 나머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없습니다. 반반이네요. 어떻게 딱. 그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생에 크게 영향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신이 있으면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네, 제가 너무 계산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존재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라면 내 시간과 믿음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뭐 섬길 존재면 저는 그만큼의 물질적인 아니면 뭔가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긴 했었는데 나중에 대해서 무교가 된 것도 그 이유예요. 제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뭔가 종교로 저는 답을 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 같네요. 실바님은 어떻게? 저는 근데 신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뭘 신이라고 보통 하십니까? 신을 믿으시는 분들. 뭔가 전지전능한 뭔가 되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특정 존재를 상정을 네, 하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신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미지의 법칙,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도 이제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네. 과학의 법칙이나 아니면 요새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지의 법칙을 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의 신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미지의 법칙은 과학이지 않을까요? 신이 아니라. 근데 그 아직도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저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는 거지 전지전능한 사람이 그런 거를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어서 달님은 그러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사실 그냥 뭐 신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담긴 신이라는 단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있고 나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맞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소조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약간 모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뭐 결국 사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데 저는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지 못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그쵸.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개입하지 못하는 건지 개입하지 않는 건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사실은 또 종교별로 다르겠지만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만수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것이 당연하다? 약간 그런 입장? 이게 또 말로 막 자세히 얘기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있다 네. 없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논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없고 말아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쉽게 놓아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동물이잖아요. 동물 중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논리에 입각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될지 지하철을 타야 될지 고민을 해요. 게다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하에 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매번 달라지거든요. 근데 자기 논리대로 입각해서 자기 논리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거면 그게 인간이라면 원래 항상 같은 결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정적인 동물이고 좀 바뀌긴 하지만 근데 뭔가 내 선택이 계속 뭔가 똑같은 선택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신이 있고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게 해내게 된 적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어제 온도가 현지가 다른 게 아니죠. 습도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아 그래요? 네네. 전혀 아니죠. 전혀 같은 상황이. 같은 제 상황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아 이게 그 문성하시- 문성합니다. 문성합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냥 인간의 뭔가 불완전함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냥 제 생각이라기보다 그냥 듣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건 정말 제 전공 막 직업병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생물이라는 게 엄청 아직 아무도 다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람은 어차피 유전자도 다 다르고 뭐 환경도 다 다르고 엄청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나 다양한 것이 당연한데 그 실험 동물 중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굉장히 작은 흙 속에 사는 벌레인데 걔네들은 자웅동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식을 하고 그래서 한 어미에서 나온 알들 그 알들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신제닉하고 그 벌레들을 똑같은 스테이지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수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생체 안에서 완전히 유전체가 같고 환경이 같아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뭔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만나서 일을 할 건데 그 만나는 것에도 굉장한 우연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고 그 스토캐스틱하다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약간 교양 수업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생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연의 일치, 확률 이런 싸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걸 수 있고 그 생물의 스토캐스티시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거라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생물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수학이나 물리처럼 1 더하기 1하면 2 나오지 않고 절대로 어떤 완벽한 법칙을 따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가장 어려운 과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법칙의 분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분포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아직 아무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네요. 팟캐스트 하나 하세요. 생물이란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다. 달림의 생물 뭐 이런 거 하나 하세요. 대한님은 그러면은 네. 지금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들으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뭔가 어쨌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도 신 관련된 이런 뭐 사후세계 관련된 것들로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생각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는 그냥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떠나서 그냥 개인의 상대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무신경한 사람들한테는 없을 수 있는 존재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제가 생각하는 신은 좀 결이 달라요. 저는 민속신앙 뭐 월주신 무슨 저승사자 막 그런 것들 뭐 조상님께서 뭐 좀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류를 좀 믿는 편이라서 왠지 입고 계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찰떡이세요. 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 편이에요 저는. 그럼 점집 이런 것도 믿겠네요. 어느 정도? 점집을 믿진 않고 그냥 그런 류의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립이 되고 검증이 된 듯한 그런 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뭐 믿는 편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웹툰도 그런 거 되게 좀 신기한 즐겨보더라고요. 게 저는 의외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믿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거 되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이 저는 안 믿어요. 사주팔자는 확실히 통계죠. 그건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점 이런 거는 안 믿어요. 그 명당 찾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걔네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저긴 돌이 있고 저긴 나무가 꺾여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과학에 입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는 뭐 수분이 많고 적고를 뭐 나무를 보고 판단한다든지 따져보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경험적인 판단으로 원칙을 세워놓은 것들이 되게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확률에 의한 그쵸. 경험인 거죠. 근데 저는 그쵸. 점 같은 거는 무속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자기 체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도 있으니까 가짜가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또.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다시 이제 인간관계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을 때 아까 대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한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던 거고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언제 죽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일단 가족이 생각이 나고 그러게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막 깊게 해보지는 않았는 게 뭐 예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느꼈던 건데 저는 제가 죽으면은 그만이라서 남들이 슬퍼하든지 뭐 남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든지 말든지 내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약간 제 위주의 그런 생각이었고 제 친구는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꼈는데 뭐 나는 그래서 나 죽으면 끝이다. 누가 슬퍼할지 뭐 난 잘 모르겠다. 약간 어쨌든 가족들은 슬퍼해 주겠죠. 네. 다른 분들은
전 제가 슬퍼할 사람들은 저를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해. 먼저 한 사람이 인서지 뭐. 되게 신기한 생각이네요. 네. 그럴 수 있겠다. 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족밖에 없고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하면 제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적은 수에 깊게 맺는 편이어서 딱 그냥 그 정도만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그 달님 친구분이랑 생각이 정말 일치해요.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살고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 준다기보다 그냥 나 알아서 내 쪼대로 잘 살다 가면 다른 사람의 슬픔은 굳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이 아니라. 예. 저랑 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경험상 제가 한 번이라도 마주쳤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감정이 되게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싫어했더라도 죽으면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마저도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거 뭐 누가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죽었을 때 좀 동요 네. 그거는 그 대상보다는 그냥 그 죽음 자체에 좀 그쵸. 감정을 뭔가 느끼는. 있던 게 갑자기 네, 그죠. 가버린 맞아요. 거니까. 누군가냐기보다는 그냥 죽었으니까 그죠. 그게 슬픔인지 아닌지는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나랑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추모에 더해서 그 대상에 대한 남겨진 사람과의 감정 동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알던 분의 딸이 갑자기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따님과는 전혀 안면도 없고 이름도 그날 알았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분의 감정이 지금 어떨까? 그거를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불행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제가 조문을 갔는데 그분을 뵐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뭐 나와서 사람들 받고 그런 것도 안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거는 오히려 저도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굉장히 허무하고 그랬지만 어쩌면 그 남겨진 사람에 대한 그 감정 동화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연기다 보니까 좀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그런 거를 되게 유심히 보는 습관이 좀 있는데 저도 뭐 막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장례식장 같은 데를 가서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되게 유심히 보면서 또 제 감정을 일부러 좀 기억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슬프고 우울한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이면서도 되게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도 엄청 되게 깊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병 아닌가요? 네, 좀 그죠. 직업. 그래서 그 죽으면은 슬퍼할 사람은 네.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봤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선은 가족들이 그래도 제일 공통점이지. 있지 않을까. 네. 공공님은 죽으면 슬퍼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달님이 말씀하신 감정 동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죽었을 때 슬퍼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슬픔이죠. 그렇죠. 슬픔이죠. 네. 그것도 이제 그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많을 것 같아요. 음. 공공님 스타일이 술자리에 네? 자주 가니까 100명은 넘을 것 같네. 얼핏 봐도. 그러니까 팔로워가 몇 명인데 무슨 소리세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 간단하게 좋은 죽음이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 번씩 나누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님 좋은 죽음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후회 없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의 우주가 종료가 되는 거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나의 우주가 종료되기 전에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빛났다 하고 종료될 수 있는 약간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문과적인 말이었어요. 문과 감성이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가장 빛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혹시 가장 빛나다가 시간이 들고 나이가 더 들면서 이제 쇠퇴하는 것까지 포함한 시간 중에 후회가 없는 건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전공 나올 것 같아. 아니 사실 이게 제 전공 그러니까 학위할 때 했던 거랑 약간 맞닿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어제 제 학위 논문도 다시 펼쳐보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 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삶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게 저는 이게 동물의 관점에서 연구를 했던 건 아니고 식물을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잎의 노화가 일어나는데 잎 하나의 노화는 그 식물 전체의 노화랑은 또 달라요. 근데 잎이 먼저 생겨난 잎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그 영양소나 에너지의 리로컬라이제이션인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양소의 재분배, 그 전체 오가니즘 상에서의 어떤 영양소 재분배 같은 게 조화롭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먼저 생긴 잎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애 주기별 자기의 역할이 그 전체 생물체 내에서 있는 거죠. 약간 저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사람도 나이를 먹어서 뭐 제가 뭐 운 좋게 늙어 죽게 된다면은 그 생애 주기에 따른 저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장 빛나다가 쇠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쇠퇴하는 것도 때에 맞게 쇠퇴하는 거는 빛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애 주기에 적절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님은 좋은 죽음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대답이랑도 조금 겹치는데 제 죽음으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뭐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예측이라던가 그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소조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좀 슬픈 게 뭔가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마저도 되게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남겨진 글에 이제 혼자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집 안에서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혼자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언에다가 그 주인집 아줌마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네, 그리고 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남겨지고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가 뭐 후회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다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눈물도 안 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3개월 뒤에 사라진다면 그 컨텐츠 할 때 세연님이 했던 말이 내가 그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먼 곳으로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진돗개처럼. 사람한테 또 개라고 네, 그러시면 자리 없으셔가지고 기분이 또 기분 나빠요. 네, 좀 막말을 해봤네요. 어쨌든 뭐 좀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똑같은 것 같고 저는 조금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좋은 죽음은 뭔가 또 다른 나의 동등한 뭐 하다고 해야 되나? 뭐 또 다른 인간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저 웬만하면 다 좋은 죽음이지 않을까 간단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럽지 않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요? 네, 제가요. 워낙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벤트가 이럴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족들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일도 재밌게 열심히 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가실 때 원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 마음도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은 서럽지 않게만 가자. 그냥 내가 다음날 눈 감았을 때 저 세상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만.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님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서러운 게 진짜 하나도 없을 수 있겠다? 저는 없을 것 인간이니까 같거든요. 후회나 네.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죠. 근데 대신에 좀 덜 했으면 네, 좀 덜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짐이 제일 가벼울 때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실바님은 저는 좋은 죽음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좋은 삶이 있을 뿐이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 크게 뭐 유물론, 관념론 두 가지인데 둘 다 문제가 있거든요. 뭐 관념론에 너무 입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유물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도덕 없는 삶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스탠스보다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자세 그래서 삶에 임하는 그런 태도, 좋은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삶을 살수록 이제 좋은 죽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네. 오늘 뭐 거의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또 네. 이게 차례 네. 일부러 마지막에 하신 거죠? 그건 몰라. 일부러 마지막에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너무 다 진지하게 생각해 오시고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알차게 해서 너무 좀 뿌듯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